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좋았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선까지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69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 연속 매수세 이어오고 있기도 한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0.45%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15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빼놓고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도 대부분 빨간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41,95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42,000원대까지 눈앞에 다가왔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66,0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1%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 0.25% 상승하면서 다시 40만 원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이 순위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계열들 매도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 7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20만 2천 원 선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 어제 3% 가깝게 올랐습니다. 오늘 0.5% 상승하면서 36만 8천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어제 3% 가깝게 상승했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26만 4천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전력 어제 1% 넘게 빠졌는데 오늘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3만 4,300원 예상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는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13만 4천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KB금융과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11위부터 15위까지는 대부분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56% 하락한 26만 6천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물산 0.45% 하락한 11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KB금융 오늘 1% 가깝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47,9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모비스 오늘 1.5%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20만 원 선 깨고 19만 7천 원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한지주 오늘 2% 가깝게 상승합니다. 어제 3% 가깝게 상승했었는데 오늘 41,500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0.3% 상승세 예상되고 있고요. 695포인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시장에서도 바이오주들 대부분 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4% 넘게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66,3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라젠 어제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0.5% 추가 하락세 예상되고 있고 이제 69,000원 선 깨지면서 68,600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어제 1% 넘게 상승했죠. 오늘 0.69% 하락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1만 4,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어제 1%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감됐는데 오늘 0.2% 상승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24만 9,7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캠텍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32% 상승하면서 6만 2천 원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어제 3% 가깝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60만 원 선까지 올라서면서 60만 4,8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 어제 4% 넘는 급락세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2% 추가 하락하면서 66,900원 바라보고 있고요. 펄어비스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0.05% 상승할 19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이 하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9만 4천 원 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오롱 티슈진 어제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약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JYP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트와이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걸그룹인데 일반적으로 데뷔 후 7년 정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소속 연예인들의 흥행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 분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와이스의 어떤 실적을 본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매출이나 시장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JYP 엔터의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갓세븐도 데뷔 6년 차이고요. 트와이스는 데뷔 4년 차입니다. 활약이 해를 거듭할수록 매출 상승이나 수익성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와이스의 경우에는 따라하기 쉬운 곡으로 팬덤과 대중성을 함께 잡으면서 국내와 일본에서 히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앨범과 공연, 광고 등이 실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트와이스는 올해 걸그룹 최초로 K-팝 걸그룹 최초로 3월 21일 오사카 교세라돔과 3월 29일과 30일 도쿄돔 그리고 4월 6일 나고야돔 등 현지 3개 도시에서 4회 공연의 돔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 향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부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무엇보다 3차 한류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10대에서 20대들 사이에 유튜브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해 3월 갓세븐에 이어서 4년 만에 선보인 신인 보이그룹 스트레이키즈가 올해 데뷔 2년차로서 최근에 팬덤 형성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성장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이키즈가 아티스트형 K-팝 그룹이라는 점에서는 최근에 글로벌 히트를 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성공 공식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에 대한 성장성도 부각될 수 있는데 보이스토리는 평균 연령이 13세 그룹입니다. 6명의 멤버 전원이 중국으로 철저한 현지화 전략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지난해 9월 첫 미니 앨범 타이틀곡인 이너프를 발표하고 중국에서 출발한 보이스토리가 중국 최대 음악 사이트인 QQ뮤직 그리고 중국 최대 뮤직비디오 사이트인 이니에타의 종합 뮤직비디오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고요. 중국에서의 성장성이 상당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다른데 JYP 엔터의 동사의 100% 자회사에서 중국 현지 신인 남성그룹 프로젝트 C라는 그룹이 올해 또한 데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신인 그룹에서의 어떤 중국의 성장성도 또한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32,000원 정도의 매수가 전략이고요.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가장 핫한 이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JYP 엔터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1월 16일 그러니까 어제죠. 동은 아나텍 0.89%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23% 셀루메드는 2.3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월 15일에 주셨던 넥슨GT 약 2거래일 만에 16%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는 5%, 인질컨트롤스는 5.6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월 8일에 주셨던 토니모리 약 일주일 전인데 벌써 10%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전파기지국 7.55%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월 8일에 주셨던 SK네트워크스 19%, 그리고 1월 3일에 주셨던 SK이노베이션 7.53%,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현대건설 17.62% 수익률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7일에 주셨던 펜오션 9.49%,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웅진신급익 16%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반종민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DK락 올라와 있고요. 12월 17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24%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아미코잔 12월 18일에 추천해 주셨고 26%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에는 메가스터디 교육 올라와 있고요. 26% 넘는 수익률을 거뒀고 2위에는 한올 바이오파마 29% 그리고 1위에 자익을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0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약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제 수익률이 47.44%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여민 전문가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JYP엔터 올라와 있고요.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웅진심크빅 16%, 그리고 3위에는 현대건설 올라와 있고요. 2위에는 SK네트웍스 19%, 1위에는 대우건설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24.28%입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진양폴리 올라와 있고요. 34%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도화 엔지니어링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 터치했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43.75%입니다. 6위에는 반종희 소장의 자이글 47.44%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한창재즈, 그리고 4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S퓨어셀인데요. 수익률이 무려 63.59%입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순위 변동이 없습니다. 1위에는 여전히 신일섭 소장의 풍국주정 올라와 있고요. 이제 수익률이 185%로 뛰었습니다. 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영주 올라와 있고 수익률이 80% 가깝고요. 3위에는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습니다. 71%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미 소장님께서 12월 17일에 이 DK락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수익률이 24% 기록했습니다. 좀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지금 DK락 그 추세 흐름이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단기 이평선이 좀 정배열되면서 지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11,000원대 금일 11,000원대 그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위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한 13,0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그 남북 경협에 대한 이슈를 좀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남북 경협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K락도 한 번 정도는 더 크게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앞으로 지금 한 13,000원 부분까지 무난하게 이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13,000원을 돌파해서 그 위에 안착을 하고 이 정확한 이슈가 더 그 남북 경협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받쳐준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인 15,000원까지도 조금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3,000원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리뷰 하나 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께서 11월 1일에 대우건설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이 24% 넘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사는 4분기 실적은 사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올해 해외 수출 확대로 인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건설은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2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1,452억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매출액 감소는 주택 부분 매출 감소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인 1,630억 원을 하회한 것으로 봤는데 이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저마진 프로젝트의 어떤 추가 비용 발생이 가능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달라진 점은 해외 수주에 대해서 좀 대우건설의 좀 톤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3분기 수주 예정이 나이지리아, NNG, 에커플랜트 등 여러 가지 에커플랜트에 관련된 수주가 발주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최근 주가 상승 흐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떤 대우건설 주가는 12개월 예상 주가 순자산 비율 0.74 수준으로 상당히 밸류에이션 밴드 하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매수가 좀 유효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17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2,100선까지 회복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11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수급도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6거래 연속 매수세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LG화학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들을 중점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계열들을 중점적으로 매도하면서 어제 셀트리온은 LG화학에 6위권 내어주고 7위권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 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세 나옵니다. 65,000원 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이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조금 빠지면서 현재 39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LG화학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4% 넘게 상승하면서 36만 7,500원 바라보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도 0.5% 하락세 이어갑니다. 20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현재 0.38%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한국전력부터 네이버까지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네이버 현재 0.38% 하락한 13만 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2% 상승한 2,110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3% 상승한 694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 보입니다.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폭 키워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0.3% 상승하면서 66,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0.29% 하락하는 6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 오늘 0.6%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바이로메드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포스코캠텍 하락세 이어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6위부터 10위까지는 그래도 흐름 좋습니다. 펄어비스만이 1% 넘는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8만 원 선까지 내려왔고 18만 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 강보합권에서 출발합니다. 6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HLB 0.73% 상승세 나오고요. 어제 급락세 나왔지만 오늘 그래도 상승 출발합니다. 6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0.54% 상승한 9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38,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시죠.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동아화성입니다. 이 동아화성은 이제 자동차 엔진 및 각종 부품 기업으로 부품 기업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특히 이제 수소차 부분에도 관련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수소차 부분으로 이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은 뒤에 5,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다가 1년 가까이 되게 크게 이제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이후 지금 추세 전환이 되면서 12월부터 수소차 관련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이 있는데 수소차 부분 이슈가 크게 이제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레독스 흐름 전지 관련 그 국내 특허 부분을 이제 주목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셀가스캣 이제 복합체를 이제 포함한 그 레독스 흐름 전지는 수소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인데 2022년까지 수소차 6만 대 이상 이제 보급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수소버스를 이제 보급할 것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 상반기에는 아마 수소차 부분에 대해서 그 주가 탄력성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4,200원부터 4,400원대 매물대를 뚫고 저항 구간이 현재 지금 지지 구간으로 이제 변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은 굉장히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위에 별다른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이 없고요. 작년 10월부터 기관 매수세와 12월에 이제 외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이 종목은 좀 살아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고 작년 10월부터 이제 기관 매수세와 12월에 이제 매수세 그 외인의 매수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수급 흐름이 이제 앞으로도 이 주가의 좀 탄력성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게 흘러갈 수 있다 이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매력도를 5개를 지정한 이유는 일단 위에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고요. 현재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고 가고 있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일 조금 그 갭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소폭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좀 어렵지 않겠나, 한 번은 조정폭을 가져가겠나라고 이제 말씀을 주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말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연이어 지금 수소차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좀 꾸준히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무난하게 앞으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100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HD프로입니다. 이 HD프로는 이제 원래는 CCTV 전자기기 및 기구 부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 5G 부분 사업에 굉장히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 5,000원 이상 이제 상승을 한 뒤에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대폭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10월 그렇게 이제 조정을 받아가면서 10월 저점을 지금 작년에 저점을 갱신을 했고요. 다시 10월부터 반등 추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우상향 추세를 지금 쭉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승폭이 이전에 하락했던 10월까지 이제 하락했던 이제 하락폭을 멈추고 다시 재차 이제 반등 시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이 추세 흐름이 계속 유지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포지션을 보자면 4,300원 구간에 이제 두터운 매물대 안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크게 상승을 해서 이 4,500원대 안착을 한다면은 위에 이제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작년 폭을 이어 나갈 때 7월 부근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폭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폭을 보여줬는데 이때 상승폭을 띄워줬는데 이때 바이오 신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이제 100억 규모의 유증을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때 그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홍콩계 투자 회사들의 이제 직접적으로 그 유증에 참여를 했고요. 한중 바이오 및 이제 헬스케어 관련 신규 사업을 통해 사업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전에 작년 7월에 큰 이슈를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이슈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최근에 그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최근에 추세 흐름이 굉장히 좋은 이유를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신규 경영진이 이제 선임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신규 경영진이 선임이 되면서 추진하는 사업적인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 시점인데 이러한 그 신규 경영진이 새로 선임이 되면서 앞으로 5G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모바일 기기 그리고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드론 그리고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등을 앞으로 이제 공략할 예정이고요. 이전에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긍정적인 부분들로 이제 전환시키기에, 즉 이제 흑자 전환을 시키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 종목은 기추가 주목되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 구간인 두터운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여 주가를 안착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을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이전에 5G 사업에 맞춰서 진행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5G 그 사업에 맞춰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전 7월에 그 바이오 부분에 이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한올 바이오 파마처럼 올해 한번 이러한 이슈를 크게 부각시키면서 그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존재를 해서 각각 이제 별 4개씩을 이제 지정을 했습니다. 예,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3,800원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유바이오로직스는 백신 제조 및 바이오 의약품 수탁 연구 제조 영위 기업으로 특히 그 백신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이 종목은 그 작년부터 이제 백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9,0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후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보합권을 유지를 해 오다가 10월에 뭐 대대적으로 지수 영향을 통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크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 조정을 받으면서 저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이후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막은 뒤에 이제 소폭 상승을 하다가 최근 이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추세 전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나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작년 7월에 이제 그 스웨덴 기업 그 대장균 백신 그 수탁 제조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었습니다. 체결을 했는데 이러한 수주를 맞추기 위해 이제 신공장을 증설할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신공장 증설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였고 올해 1분기에 이 신공장 그 제2공장입니다. 이 제2공장 건설을 마무리할 전망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수주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경우 굉장히 그 모든 부분들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앞으로도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여 이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이슈를 통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기업은 최근에 그 보톡스 사업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바이오 벤처사인 이제 ATGC와 이제 보톡스 공동 개발을 통해서 국내외 판매권을 지금 확보한 상태고요. 국내에서 임상 1, 2상을 지금 신청을 완료한 상태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상반기 임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 임상을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그 수출용 허가도 신청을 하며 하반기에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그러한 부분들 흐름을 통해서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충분히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더 특이한 점은 이제 외인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는 종목이고요. 그 백신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부각을 한다면은 크게 이제 부각을 받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해외 자원봉사 그러니까 그 백신 관련 전염병 관련 있는 그 나라들 부분을 통해서 조금 이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전부터 조금 납품을 진행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유통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장기적 매력도를 이제 4개를 지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모멘텀이 굉장히 충분하고요. 앞으로 사업성을 봤을 때 충분히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역시나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현재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별을 이제 4개씩 지정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0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나본 이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는요, 이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두 번째로 만나본 HD프로 같은 경우에는 CCTV 관련 기업인데 이 경영진이 바뀌면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5G 사업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나본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5거래 연속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도 한데요. 보톡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또 짚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윤여민 전문가의 3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들고 나온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크게 3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가 존재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지뢰밭장세가 좀 예상되는 어떤 기업 실적 발표 시즌에 동사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은 매출 4,147억 원, 영업이익은 1,361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리니지 M의 1 매출액은 24억 원 수준으로 전분기 23억 원 대비 반등하였으며 작년 9월 28일 진행한 투사의 업데이트 효과로 10월 매출은 9월 대비 반등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도 월드던전 테베라스의 업데이트 및 연말 이벤트 진행 등으로 양호한 매출을 유지한 것이 그 이유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최소 2개에서 5개 정도 신규 모바일 게임 라인업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리니지 리마스터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므로 PC 리니지 매출액은 2019년 올해 1,861억 원으로 작년 대비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2분기 말 출시를 목표로 리니지 2M이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데요. 오랜 MMORPG의 어떤 운영 경험과 개발력, 그리고 리니지 2M 출시 시점에 경쟁 게임 라이프 사이클 성숙도 등을 고려한다면 게임 흥행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 진출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인데요. 리니지 2, 아이온, 브레이드 앤 소울 등은 국내보단 사실 해외에서 더 높은 누적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C 콘솔용 게임인 어떤 더 리니지가 베타 서비스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더 리니지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어떤 PC와 콘솔용을 글로벌하게 좀 출시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아마존이 2020년 내년에 그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게임의 넷플릭스가 되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어떤 게임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동사가 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떤 기존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 한편 어떤 출시를 앞둔 신작의 흥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50만 원, 손절가를 41만 9천원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종목은 SKC입니다. 사실 이 종목 또한 세 가지 정도 투자 포인트가 존재를 하는데요. 역시 첫 번째로 실적입니다. 동사는 4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7,090억 원, 영업이익은 55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 기대 영업이익을 6.7% 정도 상회하는 어떤 실적으로 유가 급등락과 어떤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섹터 내에서 어떤 기업 실적이 크게 둔화된 것과는 상당히 좀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의 어떤 결과가 이런 결과를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동사는 지난달 11일 중국 내 합작회사를 통한 화학 사업 본격화로 이제 선진국형 성장 전략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높은 생산 기술력으로 해외 생산 거점 확대 전략을 추진하여 화학 산업 어떤 성장성이 좀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이용해 고부가 프로필렌 글리콜, 그다음에 폴리올 등을 현지 생산, 판매함으로써 수익성을 상당히 높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국내에서 벗어나 수요 시장에서 원재료 공장을 짓고 어떤 고부가 제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이는 어떤 선진국형 화학사업 확대 전략의 전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동사는 중국 이외에도 중동과 어떤 동남아시아 등에서 합작 사업을 논의 중에 있는데요. 화학 부분에서 어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사는 어떤 미래 성장 사업의 어떤 고부가 가치 특수화학 확장에 좀 속도를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능성 렌즈 등 어떤 핵심 소재의 고부가 가치인 폴리우텔린 사업을 좀 진출하기로 지금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화인캠 광학 소재 제조 부분 인수 절차를 좀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6천억 원대 어떤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이노시아 네이트 원천 기술을 내재하고 있는 폴리우레탄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기반을 갖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석유화학 어떤 업황 부진에 주가가 사실 약간 좀 동반 하락을 하였으나 지난 4분기 어떤 신성장 사업 가시화로 업종 내 어떤 투자 희소 가치가 좀 급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선진국형 화학 사업 확대 전략을 통하여 해외에서 어떤 사업이 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미래 성장 사업에도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45,000원, 손절가를 35,0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들고 나온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사실 현대차 요즘 상당히 좀 뜨거운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동사는 좀 9개월 만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어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를 좀 탈환하였습니다. 수년간의 실적 부진과 지난해 말 어떤 이단 신용 등급 강등 이후에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강하게 하면서 좀 성공한 셈인데요.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셀트리온 등 어떤 바이오주의 어떤 강세로 인하여 셀트리온과 어떤 현대차 시총 격차가 한때 10조 원까지 벌어진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이제 또 신용평가사 무디스라든지 어떤 스탠다드 푸어스타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신용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작년 11월 20일 한때 92,500원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바닥론이 고개를 들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였고요. 현재는 시총 27조까지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뭐 이 기세를 몰아서 올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는 이제 2019년 북미 올해 차에 좀 이관왕을 차지하면서 올해 미국 시장의 좀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유틸리티 부분의 차로 선정된 어떤 코나가 스포츠 유틸리티 어떤 차량 판매를 견인하고 있고요. 승용차 부분에서 올해 차로 꼽힌 G70 같은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좀 안착을 이끌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신차 출시에 이어서 좀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감이 좀 자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말 국내에 출시되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팰리세이드, 그다음 올 2, 4분기에 미국 시장에서도 판매가 될 예정입니다. 또 3월에는 신차 어떤 소나타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좀 출시될 예정이고요. 6월에는 새로운 소형 SUV, 3, 4분기에는 제네시스 G80, 연말에는 이제 드디어 기다렸던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SUV GV80도 지금 선을 볼 예정입니다. 어떤 팰리세이드, 신형 소나타, 제네시스 시리즈 등 어떤 미국 시리즈 등의 어떤 계속 신차 사이클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러한 차들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안착을 하게 된다면 올 하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어떤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해까지도 현대차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어떤 분기별 일회성 손실도 상당히 우려가 지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올 하반기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핫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소차 관련돼서 동사는 어떤 총 7조 6천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 전기차를 생산할 것을 이제 구축을 할 것을 골자로 한 수소차 비전 2030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어떤 수소차 섹터에서 좀 의미 있는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주가가 최근 이제 작년에 좀 부진하긴 하였습니다만 어떤 신차 효과에 따라서 실적이 좀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 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수소차 섹터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가의 좀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짧게 14만 원, 그다음 손절가를 11만 5,600원을 설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본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게임주 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신규 게임 출시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만나본 SKC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와 부합할 것이고 중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만나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죠. 이 신차 출시 기대감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출판사입니다. 소장님, 혹시 최근 가장 핫한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상어가족 노래 아세요? 들어보긴 했습니다. 들어보긴 했는데. 네. 이 노래 때문에 현재 삼성출판사가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벌써 14%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삼성출판사 지금 봤을 때 올해 1월부터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갭 상승을 막 하고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고, 이 관련된 캐릭터 상품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대폭적으로 이제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뽀로로나 뭐 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어린이들 유아 부분에 대해서 그 캐릭터적인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 한 번만 제대로 터지면 크게 그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삼성 출판사도 그 아기상어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제 주목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그 이 주가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력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진입하시는 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좀 어느 정도는 또 한 번 더 조정폭을 크게 가져간 다음에 그 조정폭에서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고 간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상승을 했을 때는 좀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위험 부담이 크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이제 위에 그 매물대도 없고 계속 이제 그 매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는 뭐 계속 크게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매도 시점을 잡을 때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는 거는 쉽지만은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뭐 매물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매도를 못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좀 관망을 하시면서 한 템포 쉬어갔을 때 좀 크게 하락을 했을 때 지지 구간을 이전처럼 작년 10월처럼 12월 사이처럼 그렇게 지지 구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유지가 됐을 경우에 조금 진입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입니다.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면서 최근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도 좀 요즘에 유해물질 때문에 좀 한번 하락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약간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좀 약간 하락을 좀 돌아섰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미라든지 중국 시장의 어떤 진출에 대한 어떤 의지 때문에 좀 기대감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14일에서 16일 열린 어떤 북미 최대 냉난방 어떤 설비 박람회 2019 AHR 엑스포에서 12년 연속 좀 참가를 한다고 좀 밝혔고요. 또 관체형 어떤 콤비 보일러 NFC 상업용 관체형 어떤 보일러 NFB-C 등을 처음으로 좀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이제 북미 소비자들의 어떤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만큼에 콘덴싱 보일러 어떤 친환경 그리고 이제 높은 효율을 강조했던 북미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지금 예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중국 시장 관련돼서도 좀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550만 대 규모의 어떤 최대 시장의 어떤 중국 시장에 있어서 어떤 경동나비엔의 어떤 좀 의미 있는 행보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어떤 중국 가스보일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1.5배 정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중국 제품과 유통 채널을 모두 현지화하여 좀 현지화하는 사업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연간 30만 대 규모의 어떤 베이징 공장을 오는 2020년까지 50만 대 규모로 이제 추가 증설을 할 예정이고요. 또 중국 3대 유통 채널인 어떤 오성전기와 어떤 협업을 통해 유통 채널 현지화에 좀 나설 예정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를 한 5만 원 정도로 보시고 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톱텍인데요. 현재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반정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톱텍이 오늘 좀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장 실제 심사에서 이제 대상에서 이제 제거된 부분들을 통해서 네. 좀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횡령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배임 횡령적인 부분들 그리고 산업 유출 부분을 통해서 크게 하락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래 정지가 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상장 실제 심사에서 이제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됐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이 종목은 이전에 있던 한 11,000원 부근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진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 톱텍이 조금 어느 정도는 추세 전환을 지지 구간을 만들어져 가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전 주가인 11,000원대 부분을 회복하며 다시 흘러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정희 소장 그리고 제네스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에 추천해주신 도화 엔지니어링 수익률이 43.75%입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거든요.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화 엔지니어링. 전일 생각보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생업주 전반적인 상승이 최근 들어 이어지는 가운데 동사의 주가가 전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12,650원을 기록하였고, 지난해 5월의 고가인 11,150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입니다. 그런 거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오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북미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이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양국 간의 친목도 그리고 주요 의제에 대한 입장 표명 수준이라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주요 의제에 대한 조율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물론 입장 차이가 매우 크지만 비핵화에 대한 의제가 생각보다 진전된다면 추후 북미 정상회담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 들어 경업주 전반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멘텀은 유효하다고 판단되기에 도화 엔지니어링은 조금 더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신고가 경신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도 크지 않을 것인 만큼 상승 탄력은 조금 더 거셀 것으로 보여지고요. 2차 목표가를 제가 15,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거고, 직전 고점이었던 11,150원을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장에서도 제가 경협주를 보고 있는데 종목은 데아티아입니다. 농사는 철도 신호 제어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경부 고속철도 KTX 1단계 그리고 2단계 구간을 모두 수용하는 고속철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최근 들어 가시화되는 GTX 신설 작업에도 참여를 하였습니다. 수도권과 경기광역권을 기반으로 한 GTX 신설 작업이 추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해당 작업에 투자한 금액이 2025년까지 5조를 상회한다라는 점, 물류의 철도 의존도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점, 철도를 이용한 물류 수송이 시간의 절감, 비용의 단축을 유발한다는 점을 토대로 정부 지원 성장이 충분히 이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 또한 조금 전 도화 엔지니어링과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입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도 경협주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회담의 진척과 경협 사업의 시행, 이 모든 것들이 본격화될 경우 관련 섹터의 수혜 효과는 매우 크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전 고점인 9,100원을 돌파할 경우 시세는 9,920원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920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일 해당 가격대마저 기술적으로 돌파한다면 지난 6월 기록한 역사적 고점 12,800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소폭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 금일 현재 가격을 매수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우선 9,920원입니다. 다만 해당 가격대로 돌파할 경우에 2차 목표 가격은 12,8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7,99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남북 경협주의자 철도 대장주인 데아티아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탁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2107포인트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9시 3분경에는 2114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조금씩 빠지면서 현재 7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또 매수세 이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7거래 연속 매수세인데요. 특히나 매수폭이 강합니다. 6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고, 하지만 기관들 매도폭 큽니다. 8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도 소폭 매수하면서 흘러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현재 0.48% 상승한 41,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46% 상승하면서 6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유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0.4% 정도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9천 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39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여전히 7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0.25%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0만 1,500원에 흘러가고 있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 흘러갑니다. 다만 이제 순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네이버가 이제 8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포스코를 제치고 8위권까지 올라온 셈인데 이 4% 가깝게 상승합니다. 13만 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9위권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1%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원 선 깨지고 25만 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한국전력이 10위권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3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하락 전환됐습니다. 0.14% 하락하는 69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9시 3분경에는 696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 30분 동안 4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692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 동반 매도세 이어갑니다. 개인 현재 35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신라제는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69,200원에 흘러가고 있고 CJ ENM 같은 경우는 1% 넘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21만 3,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하락폭 강합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6만 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현재 하락 전환됐습니다. 1% 가깝게 하락하면서 이 장중한 때에는 60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59만 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는 1% 넘는 상승세 이어갑니다. 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5% 빠집니다. 9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는 이 하락폭을 키워갑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18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2% 넘게 상승합니다. 38,9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0.05% 하락한 1,12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 1월 3일에 이 저가 매수로 추천을 해주신 인터로조가 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8%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터로조 같은 경우에는 ODM 쪽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지 렌즈로 인지도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가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작년 한 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실적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좀 미스가 나면서 시장에서 우려감으로 매물이 좀 출회가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 영역으로 좀 들어갔고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였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초입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들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게 이제 주가가 쭉 흘러내리기 전 가격인 최소한 32,000원대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보유를 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저가 매수해 보면 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신흥 SEC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 이제 뭐 전기차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정부에서도 소차 관련된 로드맵을 이야기를 하고 뭐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서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따지지 말고 친환경차로 묶어서 섹터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소차가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저가에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셈블리 쪽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2차전지 원가의 한 14%에서 19%를 차지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런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뭐 BMW나 기타 이제 배터리 쪽 삼성, SDI 이쪽에도 공급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가 돼서 공장을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산이랑 텐진, 서안, 헝가리 등 모든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수주가 50조 원 이상인데 이거를 지금 맞춰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흥 SEC도 같이 공장 증설을 하면서 물량을 끌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충분히 지금 공장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랑 매출이 큰 폭으로 좀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폭발 방지 모듈 어셈블리 같은 경우가 월 생산 능력으로 올해 이제 한 10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실적이 특히나 이제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올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상당히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수요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같이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렸고, 여기에 플러스로 그 500억 원 시비 발행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500원 시비 발행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이 자꾸 들어오는데 공장이 가동률이 거의 90% 100%를 해도 그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공장을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공장 증설에 당연히 필요한 자금이 있어서 이제 시비를 발행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비 발행은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비 발행으로 이제 주식수 희석이 된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가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은 싸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그 전기차 관련된 섹터 성장률이 한 30% 정도, 연평균 30% 정도로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밸류에이션이 대부분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한 30배 정도 받아주는 그런 상황인데, 이 종목은 올해 실적 기준으로 17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5,45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5만 원대, 급락 이전, 하락 이전 가격대의 수준인 5만 원대가 충분히 좀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잡고요. 손절가는 지금 3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와 관련된 이 신흥 SEC 추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호홀딩스 이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호홀딩스 수석연구원 이승용 대표입니다. 네, 먼저 수익률 자랑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에 평화홀딩스 추천해 주셨는데 약 2주일 만에 이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1%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평화홀딩스를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릴 때 평화오일 실공업이 현대차 수소연료 장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하나인 그 스택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보유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매수가를 이제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를 8,000원까지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가 8,000원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일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전일 양시장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일단 외국인이 1,009억 순매수를 하면서 27거래일 만에 2,1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블랙시트 합의안 부결 뉴스가 전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지만 오후에는 블랙시트 합의안 부결이 이미 예상됐던 이슈라는 점에서 시장은 전날 발표된 중국 경기 부양 이슈에 한 번 더 이제 힘을 받았고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미국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에 달러화와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지수 상승에 기여를 좀 했습니다. 전일 미국장도 오름세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대형 은행주를 비롯한 기업 실적 호조가 3대 주요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S&P 500 기업이 6% 이상인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이 중 85.3%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그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날까지 26일째 지속되고 있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미중 간 무역 협상의 우려, 블랙시트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증시를 압박하면서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고요. 매매 컨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박스권 하단 지지력은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수가 상승세를 지금 유지는 하고 있지만 상승세를 상당 기간 끌고 갈 모멘텀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 매력이 커진 신흥국으로 이제 글로벌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 하락장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진 종목들 중에서 실적 개선이 확실시되는 대형주에 주목할 필요는 있겠지만 시장 반등 구간 이제 진입을 하더라도 시장 안정이 되는지부터 이제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고요. 확인이 되는 그때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면서 현금 확보에 계속 중점을 두셔야 하고 그 반등 구간 진입되고 안정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포트 구성에서도 이제 변곡점을 두고 시장 주도 섹터로 포트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예,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인데요. 에코바이오입니다. 에코바이오 그 기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에코바이오의 그 주력 사업인 바이오황 사업은 발전소 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황을 친환경 바이오 제품인 비료, 농약, 생활용품 원료 등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바이오황 산업 이외에 국내의 메리가스와 소화가스를 활용한 메리가스 발전소, 바이오가스 및 수소 스테이션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바이오황을 이제 활용한 유기농업 자재, 바이오 세정용품 및 스킨케어 제품 개발 등을 이제 통해서 이제 신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마곡 R&D 센터 건립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작년 12월 11일 내년 수소차 관련 그 예산안 확대 소식에 현대차가 2030년까지 수소차 분야에 7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수소차 섹터가 전반적인 급등을 보였고요. 18일에 정부가 이에 화답을 했는데요. 누적 수소차 보급률을 기존 15,000대에서 65,000대로 약 4.3배 확대 계획을 하면서 모멘텀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코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메리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선비를 갖춘 서울 상암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 연료화 사업을 벌이는 바이오가스 정제 전문 업체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약 300곳 증설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매매 전략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지금부터 7,900원대까지 분할로 들어가시면 되고 목표가는 1차 9,500원, 2차 11,000원, 손절가는 7,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